암 환자들한테는 된장을 먹으라는 말은 안 하고 청국장이나 낫또를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뭐 오메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저는 환자들 보고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그러면 오메가3 영양제 안 먹어도 됩니다. 노인들에 있어서는 채식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같이 섭취하셔야 된다. 요양원에 간다는 게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노년기에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는 뭔가 활동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취미 활동을 정말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교회라든지 이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양원에 안 가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정신적으로 강해도 육체적으로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식생활도 건강하게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또 스트레스도 건전하게 풀어가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의 삶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은 전향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병이 생기고 병이 안 생기는 할 수 있는데, 장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1000명의 사람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서 장수하는지를 보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수는 후양적 연구를 해요.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장수 마을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뭐 세계 각국에 보면 장수 마을들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 노인네들이 100세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후양적으로 보고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이분들이 뭐 소식을 하고 반드시 일을 하거나 운동해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고, 정신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누군가와 같이 생활하시고, 뭐 이런 점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장수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수 노인들의 혈중 인슐린 농도가 일반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슐린보다 30%가 낮더라. 인슐린이 낮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고장난 불량 인슐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세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옮겨주는 화물 트럭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화물 트럭이 용량이 크고 아주 건강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물 트럭 10대만 오면은 오늘 밥 먹은 거 전부 다 세포로 넣어주는데, 불량이야. 그러면 100대가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혈중 인슐린이 높다는 말은 불량 인슐린이 많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질병의 출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가수원의 토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토양이 건강하면 거기서는 알아서 씨만 뿌리면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요. 그런데 토양이 오염됐어.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기름에, 활성산소에 오염이 되면 거기서는 계속 질병이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란 열매, 당뇨란 열매, 암이란 열매,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토양을 깨끗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사람의 토양이 피겠죠. 혈액이겠죠. 그래서 혈액을 건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혈액이 오염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면 만성염증이 오게 됩니다. 만성염증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수노인들이 혈중 인슐린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장수노인들이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장내 미생물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잖아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좋은 유익균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피 속에 인슐린 저항성이 낮고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이 있으니 그야말로 그분의 밭은 기름진 옥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몸이 바뀐 분들이 오래 사시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둘, 셋을 좋아하니까 세 개를 말하는데 많죠.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된장이나 청국장이겠죠. 사실 된장보다는 청국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된장을 먹으라는 말은 안 하고 청국장이나 낫또를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발효식품이잖아요.
바로심이 좋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콩을 발효한 거기 때문에 콩 속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죠. 또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있죠. 각종 항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 청국장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면 된장, 이것이 장수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자는 얘기인데, 그거를 채소만 그냥 먹기 뭐하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김밥인데 요즘 김밥 정말 다양하잖아요. 옛날에는 단무지하고 소세지하고 계란 지단 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다양한 야채로 된, 그죠? 김밥인데 밥이 없어. 김하고 야채만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이 정말 좋죠. 그래서 그거는 식감도 좋지만 또 야채, 다양한 야채를 우리가 레시피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걸 김으로 싸잖아요. 김이 뭐냐면은 그 해조류잖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예요. 해조류는 채소보다 더 많은 미네랄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한 거는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되는데,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반드시 부족한 성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2번, 철분,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이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거를 영양제나 주사로 보충하셔야 됩니다. 근데 김에는 비타민 B12이 굉장히 풍부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밥 없는 김밥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고 모든 건강을 위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잖아요. 근데 요즘 비빔밥도 밥 없는 비빔밥이 나와요. 밥은 조금만 넣거나 아니면 현미 비빔밥.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빔밥이 뭐예요? 오색 찬란한 채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채소가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그 안에 각기 다른 화이트 케미칼,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빔밥이 정말 좋은 음식이고,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생들깨나 생들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오메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을 비교한 걸 보면은 뭐 올리브유일, 또 한참 핫한 MCT 오일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들기름은 정말 좋은 들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저는 환자들 보고 아침 저녁으로 생들기름이나 생들깨를 한 스푼씩 드세요. 그러면 오메가3 영양제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아까 말한 김 없는 김밥이나 밥 없는 비빔밥에다가 생들깨를 뿌리고 들기름을 드레싱을 해서 드시면 되겠죠. 근데 단 조건이, 우리나라 원래 참기름 들기름은 뭐예요? 볶아서 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볶으면 열을 가하면 다 산패돼 버려요. 그래서 콜드 컴프레스, 냉 압착한, 요새 많이 팔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들기름을 이만큼 해갖고 뚜껑 열고 따르면 산소 들어가면 산패돼요. 그래서 요즘 일회용으로 캡슐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먹을 거야. 그래서 그걸 아침에다 따가지고 하나 먹든지, 아니면 음식에다가 드레싱으로 넣든지, 아니면 그냥 생들깨, 볶지 않은 생들깨를 그냥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정말 혈관 건강이나 세포 건강 최고입니다. 제가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인데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항상 똑같이 처방하는 식이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이제 동물성 음식을 최대한으로 줄입니다. 특히 붉은색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세계 암학회에서 지정한 2군 발암물질이고, 그거를 가공한 것들, 베이컨, 햄, 소시지는 1군 A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암 환자들한테도 항암을 해서 못 먹는 사람한테는 동물성 음식 먹으라 그래요. 그때는 붉은 고기가 아닌 닭고기라든지 닭음료, 어리고기라든지 흰살 생선을 먹으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좀 다른 얘기예요. 노인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단백질 흡수가 안 되고 식물성 단백질만 갖고는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성분은 항상 일정한 걸 유지하려고 모든 세포들이 희생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어디 갇혀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 그럼 피 검사하면 단백질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피 속에 단백질이 떨어지면 피 속에 삼투압이 떨어져. 즉 피가 묽어져. 그럼 피 속에 있는 물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부어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리면 마르다가 어느 순간 퉁퉁 부어요. 부종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근육에 저장한 단백질을 빼와서 피 속을 정상을 만들어. 그런데 한 달을 굶으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빼올 게 없으면 피골이 상잡해지고 그 다음에 몸도 붓고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은 골다공증보다 근감소증이 더 중요해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이거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면역의 적신호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50, 60 되면은 남자고 여자고 목욕탕 가보면 전부 다 다리가 다 이렇게 말라 있어요.
그럼 건강에 적신호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보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은 재료를 요리를 해야 먹어야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조금만 먹어야 되고, 특히 또 동물성 단백질은 식감이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과 섞여 있기 때문에 식감이 좋고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또 암 환자라 할지라도 항암을 하거나 아니면 진행된 암 환자가 거의 못 먹을 때는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을 때도 소고기보다는 닭고기를 먹으면 좋은데 나는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가능하면 돼지고기를 드세요. 근데 이거를 구워 드시지 말고 삶아 드세요. 우리나라에 좋은 음식 있잖아요. 수육. 그죠? 수육으로 드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수육만 드시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오키나와 장수촌 가면은 메인 음식이 뭐냐면 돼지고기 수육이에요. 그걸 각종 해조류와 야채랑 같이 삶아서 드세요. 그래서 노인들에 있어서는 채식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같이 섭취하셔야 된다. 우리 인간은 원래 동물성 음식을 요만큼 먹고 식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는 잡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이 동물성 음식들이 많이 오염됐어요. 대량 사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고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특히 암 환자들은 동물성 음식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성 이 음식을 최소한 지금 먹던 게 5배 내지 10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식물성 음식 채소는 80%가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소나 말은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대세김에서 그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다 쪼개서 흡수해서 영양분을 써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채소를 이만큼 먹으면 80%는 장 속에 부글부글 끓다가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게 20%밖에 안 먹어요. 옛날에 동물성 음식을 먹을 때는 균형을 이뤘는데 식물성만 먹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단기간에는 해독이 되고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력과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채식 위주로 할 때는 반드시 모든 채소를, 모든 통곡류를 골고루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물성 음식은 완전식품이 아니에요. 동물성 음식은 완전식품이에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반드시 시금치, 가지, 버섯, 토마토, 브로콜리, 현미 전체를 다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쪼개서 포도당을 얻어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늙은 세포든 젊은 세포든. 그래서 그때 탄수화물을 먹고 포도당이 혈당으로 올라갈 때 피크를 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나쁜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야 돼요.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먹되, 우리가 또 혈당 지수가 높지만 좋은 음식들도 있거든요. 당근이나 현미나 이런 거는. 그런 걸 먹을 때는 먹는 순서를 잘 시켜서, 또 조리 방법도 잘해서 가급적이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식을 하자. 그러니까 이 식재료 자체를 통째로 먹자. 그걸 깎거나 굽거나 양념을 하거나 첨가물을 넣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자꾸 손대지 말고 있는 식자재 그 자체로 전체식을 하자. 이게 모든 식이요법의 모든 목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